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도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어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동훈 지지율이 올랐는데 하루 만에 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있었다. 이게 뭐 정말 100% 갈등이냐 아니냐. 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 추이가 관심을 끕니다. 이게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또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이냐.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층은 정말 걱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냐 한번 짚어보고요. 그걸 짚어보기 전에 간략하게 이 배현진 피습 관련해서 배현진 피습, 중학생이 돌덩이로 폭행을 가했다. 참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동훈이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불필요한 의혹이나 불필요한 음모 이런 걸 제기하지 않겠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 음모론 가짜뉴스로 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가 나오기 전이니까 수사가 결과가 발표가 되면 이제 모두 해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전에는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살 이 소년이 이 돌덩이를 가지고 배현진에게 폭행을 가했는데 배현진이 이 머리 손질을 하러 미용실을 온다라고 하는 그 장소와 이 시간은 어떻게 알았을까? 또 이 소년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 폭행 현장, 폭행 사건을 많이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이렇게 17번씩이나 폭행을 가하는 이게 마구잡이식 폭행입니다. 무슨 굉장한 원한이 있는 것처럼 이런 폭행을 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것도 중학생이. 그 다음 이 중학생이 겁이 나서 도망가지도 않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현진의 보좌관이 와서 붙잡을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인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 경찰에 붙잡히고 난 다음에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상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만 14세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은 만 15세입니다.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이 말도 꺼냈다. 경찰이 입원을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이 소년을 빨리 입원을 시켰습니다. 응급 입원. 정신적으로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건강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입니다. 이게 중학생이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았으며 돌덩이를 준비를 하고 배현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슨 이 원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폭행을 가했느냐. 폭행 뒤에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촉법소년을 거론을 했느냐.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SNS에 정치 관련 글을 좀 올리기도 했다. 또 횡설수설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 이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경찰이 정밀하게 수사를 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문은 의문대로 있다라는 것을 일단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한동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는 NBS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 한동훈이 잘하고 있다 47%였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40%였죠.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 35%였습니다. 이재명이 잘 못하고 있다 56%였습니다. 이번에 하루 지난 이번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건 22일에서 24일까지 조사한 것이고 오늘 발표된 것은 한국갤럽입니다. 한국갤럽은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한동훈이 잘하고 있다. 무려 52%였습니다. 어제 발표는 47%였는데 오늘은 52%였습니다. 한동훈이 잘 못하고 있다는 40%, 어제와 같았습니다.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는 35%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수준입니다. 잘못하고 있다 59%였습니다. 어제는 56%였는데 오늘은 59%입니다. 한동훈이 잘하고 있다 50%를 넘었습니다. 52%입니다. 또 어제에 비해서 훌쩍 또 뛰었습니다.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는 어제와 비슷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지금 한동훈 지지율이 하루 다르게 계속 상승세에 있고 중도층에도 한동훈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한동훈의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2%입니다. 잘하고 있다가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52%를 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을 굉장히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게 될 경우에 지금 총선에서 압승을 할 수 있다, 상당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총선을 치르는 얼굴이 지지율이 50%를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요, 이 수도권 승부는 이 500표, 1000표로 갈립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몇천 표 차이로 결판이 납니다. 이렇게 수도권 선거가 예민하기 때문에 이 한쪽에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50%를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추세로 나가게 되면 압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앞으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중도층에서도 한동훈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건 역시 이 보수 우파의 지지율이 88%였습니다. 어제는 90% 가까이가 한동훈으로 결집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수 우파의 지지율이. 지금 뭐 이렇게 지지율이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입니다. 제가 이 갈등을 놓고 갈등 반, 그렇지 않은 것 반,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수많은 정치 평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평론들은 또 앞으로의 전망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의도 언어입니다. 여의도 문법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치권에서 이 당정 관계가 이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더라. 이게 당정 갈등이 빚어졌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받게 되더라. 이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충돌을 했다. 여기에서 한동훈이 지게 되면 선거를 망치고 윤 대통령이 지게 되면 이제 레임덕이 온다. 이걸 바탕으로 합니다. 그 다음 이 충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뭐 김건희 여사 이거 가방 문제로 불거졌는데 더 중요한 건 공천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이 되느냐 한동훈 당이 되느냐 공천을 놓고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다.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다.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들면서 당이 완전히 두동강이 나는데도 이재명이 버티는 것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지금 여권이 당정관계가 제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거기에서 버티는 뭐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는다. 뭐 이런 게 대체적인 현재의 정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권력 관계라든지 뭐 정치권의 많은 경험들 이게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되풀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본질이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당을 모두 맡기게 되면 또 총선을 모두 맡기고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이 권력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공천까지를 모두 하는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선대위원장 정도를 원했죠. 총선을 이끄는, 선거를 이끄는.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한동훈이 총선을 자기 손으로 이끌겠다.
지금 당은 자기가 이끌고 있다. 공천도 모두 자기 책임하에 하겠다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현재의 권력, 차기 권력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다릅니다. 기존의 정치권의 정치인들의 행태와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변하는 것도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스타일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권력 관계라는 것이 변하지 않고 되풀이되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윤석열, 한동훈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풀어가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한동훈이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총선 뒤에는 당을 떠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대표직을 그만두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유학을 갈 것이다, 뭐 외국으로 갈 것이다, 아니다, 국무총리를 맡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이 차기 대권 수업을 할 것이다, 많은 전망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독특한 관계, 이 정치적 계산, 이익까지 뭐 언제나 이해관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권력의 관계, 한동훈을 차기 대권 후보로서 어떤 순서로 이 권력이 이양되는 것까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짚어보면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윤석열, 한동훈 조합은 새로운 창조적인, 한동훈의 정치가 허용이 되면서도 새로운 창조적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기존의 이 정치 경험이 되풀이되는 것보다는 변하는 쪽이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지지율이 몰리고 있는 것은 보수 쪽에서도 또 중도층에서도 한동훈이 잘한다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층도 한동훈이 잘하네. 윤 대통령과 싸웠는데도 한동훈에게 지지를 몰아주고 있는 겁니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죠. 총선에서 이재명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입니다. 언제나 또 이런 권력관계 변화가 오면 기대가 쏠리는 것도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딱 걸려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가방 부분입니다. 이게 정치 공작입니다. 이걸 한 그 목사, 미국 시민권에 있다라고 하는 그 목사는 간첩 소리까지 듣는 사람입니다. 북한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정말 간첩 아니냐, 간첩 공작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걸 문제를 제기한 김경률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가방 부분은 윤 대통령이 뭐 대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한다. 어차피 민주당은 총선 내내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김경률은 어떻게 하느냐? 김경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면 끝나는 것이냐? 한동훈이 김경률에게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말을 해라, 그런 단어를 써라라고 했을 리는 100% 없습니다. 그건 뭐 한동훈의 어법이 아니죠. 김경률의 정말 거칠고 폭언입니다. 그런데 김경률이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동조를 했습니다. 이 김경률의 문제 제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동조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갈등 기간 동안에 이관섭 비서실장을 만나고 난 뒤에도 사퇴를 요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언론에 사퇴 요구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 비서실에서도 또 이용 의원을 통해서도 뭐 양쪽이 모두 언론에 언론 플레이를 다 한 겁니다. 한동훈도 하고 뭐 대통령실도 하고. 그래서 갈등은 맞습니다. 갈등은 맞는데 절반 정도는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개인적인 관계와 정치적인 흐름,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런 부분에서 조정되는, 조율되는 갈등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곧바로 확인이 된 것이 한동훈이 윤 대통령을 서천시장에서 15분을 기다렸고 90도 폴드 인사를 했고 윤 대통령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양보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윤 대통령이 졌다.
윤 대통령이 양보한 것입니다. 한동훈의 상당히 일부 도발을 윤 대통령이 이해한다라고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을 수습을 한 겁니다. 어차피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두 사람 모두 다 결국은 한동훈 정치가 시작이 되어야 하고 결국은 총선을 한동훈의 이름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뒤로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뛰고 있는 후보들이 윤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야 하느냐, 한동훈의 사진을 걸어야 하느냐, 한동훈의 사진을 걸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윤 대통령이 양해했고 그 부분을 윤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한동훈 정치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 부분을 수습하고 넘어가면 공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공천에서 부딪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사람이 있고 한동훈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윤 대통령이 상당 부분 한동훈의 뜻이라면 양보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한동훈이 이번에 세련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 김경률 부분, 한동훈이 꼭 김경률을 마포에 공천을 줘야겠다면 좀 더 더한 경고가 있어야 하고 좀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동훈이 지금 비대위원으로 영입하는 사람들, 소위 한동훈이 같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씩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지율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한동훈이 하는 일이 모두 다 잘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 내공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 면면은 김경률을 대표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알아서 좀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도 한동훈이 그런 부분을 잘 좀 헤아릴 필요가 있다. 공천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한동훈의 정치가 시작이 된 만큼 한동훈이 잘할 것이다. 워낙 명석하고 뛰어난 메시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세련되지 못한 점은 있었다라는 것은 지적해 둡니다. 김경률을 비롯해서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공천 작업도 아마 한동훈의 이름으로 잘 될 것이다. 갈등은 빚어지겠지만 결국은 타협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한동훈의 지지율은 60%까지 육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굉장히 여러 곳에서 강조를 했고 송재 TV에서도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받은 그 지지율에 10% 정도 더 끌어올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윤한 소위 이 조합, 이 듀엣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50%를 훌쩍 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되고 압승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중도에서 한동훈으로 지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몰리고 있다. 이재명의 지지는 빠지고 있다. 라는 점은 이번 윤석열 한동훈 이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화합과 견제 이 사이에서 이 총선 국면을 이끌면서 한동훈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 양보, 이 양해 속에서 가능하다라는 점을 한동훈 위원장이 잊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